그런데 이건 어떤 동물에게 줄 먹일까요? 그건 이제 바다코끼리 줄 먹인데 그 바다코끼리들이 먹이가 없으면은 통제에 잘 안 따라요. 그래서 반드시 먹이를 들고 들어가서 바다코끼리 컨트롤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작업자가 생선에 뭔가를 넣습니다. 그 먹이와 함께 이거는 이제 영양제입니다. 부족한 영양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영양제를 같이 주고 있어요. 비타민과 유산균 등 하루에 총 30알 정도의 영양제를 준다네요. 이름을 부르자 바로 얼굴을 내밉니다. 다려 아직 기다려. 사육사의 말을 정말 잘 알아듣네요. 머리 아직 머리 아이고 머리 아직 뭐라는 걸까요? 메디컬 트레이닝이 배 쪽에 상처가 나 있으면 저희가 확인도 어렵고 그리고 연고 발라주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약도 발라줄 수 있고 스프레이를 뿌려줄 수 있고 수의사 선생님이 이제 청진기도 갖다 대고 이제 메디컬 트레이닝을 통해서 모두가 가능한 그런 훈련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대한 체구의 바다 코끼리를 관리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혹시 모를 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선 메디컬 트레이닝이 필수입니다. 걸리고 이때 수의사가 바다 코끼리 내사를 찾았습니다. 홍기 계장님, 메리 자리 이쪽에다 잡아주세요. 네. 바다 코끼리 메리가 진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뭘 하려는 걸까요? 이 친구들이 되게 얇은 혈관에서 체열을 해야 돼요. 이렇게 따뜻한 수건으로 올려놔가지고 혈관이 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체열은 보통 한 달에 한 번꼴로 진행하는데요.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바다 코끼리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머리 아직 머리 네, 치료됐습니다. 체열을 마친 수의사가 밖으로 나와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 서둘러 정리를 합니다. 체열할 때 통증을 느끼거나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최대한 얇은 혈관에서 이 친구들이 통증을 못 느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체열을 하려고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굵은 혈관은 통증이 심해 일부러 얇은 혈관을 찾아 체열합니다. 그런데 힘든 작업은 이제부터. 바다 코끼리 무게를 재는 저울 무게만 150kg입니다. 위쪽으로 끌고 가서 앉힐 거예요. 그러면 체중이 나오거든요. 차량용 저울을 개조해 만든 전용 저울입니다. 이 벽 쪽으로 서셔가지고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예, 갑자기 이렇게 좀 들이대시고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 것만 조금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 메디컬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지만 저울 위에 스스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예민한 녀석이 동요할까 봐 필수 인원을 제외하곤 모두 숨죽인 채 CCTV를 통해 지켜봅니다. 그런데 바다 코끼리가 갑자기 그냥 밖으로 다시 나가버립니다. 여기 거기 카메라 계시면 안 들어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기가 좀 낯설다고 느끼면은 이제 친구들이 무슨 일이지 약간 이러면서 조금 이제 약간 경계하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낯선 제작진으로 인해 바다 코끼리들이 예민해졌습니다. 아니면은 다음 날 다시 측정을 시도하거나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숙련된 작업자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자, 가자. 발야, 여기. 발야. 베이비 오세요.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옳지. 성공입니다. 차렷. 몸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네, 683. 드디어 몸무게 측정이 완료됐습니다. 저기 청어 맛있어? 맛있어? 뭐가 제일 좋아? 고등어 줄까? 고등어? 고등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교감이 된다는 말이 이렇게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곳에서 작업자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레드테일 캐피시라고 하는 물고기 종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거하는 수술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포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느러미 쪽에 생긴 작은 상처가 점차 크기가 커져서 결국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더 잘할 경우 수영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하루빨리 제거해줘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이때 아쿠아리스트가 호수가 연결된 의문의 통을 가져옵니다. 뭐라는 걸까요? 아가미에 계속 이 마취한 물이 계속 유입이 돼야 이 친구가 수술하는 동안에 마취에 깨지 않고서 이제 그 마취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붉은 꼬리 메기의 마취가 끝나고 곧바로 종양의 상태를 살핍니다. 비정상적으로 바뀐 조직이 좀 넓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열이 되는 방향에서 이때 붉은 꼬리 메기가 갑자기 요동치며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입니다. 일단은 조금 다시 마취 진정되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서둘러 마취제를 푼 물에 녀석을 담급니다. 상태가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종양 제거를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비대해진 상태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에 소독약과 지혈제를 도포해 마무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상처가 나고 나서 이제 그쪽 뼈가 노출된 부분에서 계속 자극이 되고 뭐 감염이 되고 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조직이 자라난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종양이 깔끔하게 제거됐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아쿠아리스트들이 공기통을 준비합니다. 가오리 한 마리가 조금 이 기생충이 많이 달라붙어 있어서 구제식으로 하려고 빼낸 다음에 약욕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턴 물속에서의 진검승부가 시작됩니다. 가오리를 먹이로 유인한 뒤 오로지 맨손으로 잡아 물 위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역인 물속에서 물고기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몸을 피하는 녀석을 쫓아 검거하는 일은 숙련된 아쿠아리스트들에게도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물속에선 그나마 부력 덕분에 괜찮았지만 수면 위로 올라온 순간 가오리의 묵직한 무게 때문에 작업이 더 힘듭니다. 그래도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생물을 포획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물속에서 물고기가 더 빠르고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힘듭니다. 드디어 가오리의 약물 목욕 준비를 마치고 목욕에 사용할 구충제를 준비합니다. 외부 기생충 구충제를 약욕을 해가지고 기생충들을 떨궈낼 예정입니다. 구충제를 넣고 약 15분 정도 목욕을 진행합니다. 작업자가 확인하는데요. 과연 기생충이 떨어졌을까요? 이런 게 기생충입니다. 근데 기생충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기생충은 피부를 갉아먹어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제거가 중요합니다.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지금 오늘 약욕한 저 얼룩매 가오리 같은 경우에는 세 달에 한 번 정도 네, 약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후 2시. 오전에 일이 많아 오늘은 점심이 늦었습니다. 저희 동물들이 항상 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빨리 먹고 또 업무에 복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큰일이 없으면 주로 사내 식당을 이용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점심이 늦어 돌솥 비빔밥이 더 꿀맛입니다. 그런데 아쿠아리스트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물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고기 잡아와서 집에서 키우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랬던 게 이제 아쿠아리스트의 꿈을 그래서 갖게 됐고, 수족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수의사분들 자체가 국내에서는 저 포함 4명밖에 안 되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강아지나 고양이가 익숙하기도 하고 실제로 학교나 이런 데서도 그것과 관련된 일을 더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날 오후 작업자들이 또 잠수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엔 뭘 하려는 걸까요? 이게 상어 수조에 들어가는 거는 그 상어가 몸집도 크고 이제 물릴 수가 있어서 상어한테 반드시 2인 1조로 들어가야 돼요. 물릴 수가 있다고요? 네. 무시무시한 상어가 가득한 수조. 야, 정말 여길 들어가신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그 청소나 이런 작업을 할 때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안전을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식당에 있어야 할 정수기 생수통이 왜 수조에 있는 걸까요? 사이펀이라고 물속에서 진공 청소기 역할을 하는 도구를 저희가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물속에서 이제 이거 갖다가 그 바닥에 찍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펌프가 이걸 빨아들여요. 지저분한 물질들을. 수조 청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제작한 청소 도구라고 합니다. 입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란 봉은 왜 들고 계신 건가요? 그 티타늄 봉인데 상어가 앞에 왔을 때 이렇게 넓은 면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전을 책임질 티타늄 봉을 챙겨 들고 수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서히 상어가 다가오는데요. 정말 괜찮을까요? 이때 아쿠아리스트가 봉을 들고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바닥에 가라앉은 배설물과 먹이 찌꺼기를 흡입하는 작업으로 석 달에 한 번 정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펀으로 바닥에 대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저 위에서 펌프가 그걸 빨아들이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무거운 모래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제 가벼운 물질들만 빨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청소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곁을 지키며 혹시 모를 상어의 공격에 대비해 방어를 합니다. 한 명이 청소를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청소를 하는 동안은 다른 데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상어를 막아주는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 꼬박 2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고된 작업. 수조 구석구석을 훑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모든 청소가 끝나고 물 밖으로 나오는 작업자들. 오늘 작업도 마쳤습니다. 지금 청소는 다 끝난 상태고요. 들어간 김에 그 기념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빨 큰 거 주웠어요. 이빨이요? 네, 상어 이빨. 와, 무시무시한데요? 한눈 팔면 상어가 너무 가까이 왔을 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종종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어도 깨끗한 수조를 보면 보람이 있습니다. 어느새 퇴근 시간입니다. 야, 고생했다. 오늘 힘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제가 잘 키운 동물들, 열심히 꾸민 수조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또 제가 많이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도록 건강하게 이 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